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도우미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잠잘 때 식은땀이 나요. 잘 때 땀이 나서 척척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잠잘 때 식은땀이 나는 증상의 원인과 치료 방법, 도움되는 생활 습관과 음식까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해주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땀이 나는 이유는요, 체온 상승에 따라서 열을 배출해서 체온을 조절하는 아주 정상적인 생리작용입니다. 이 중에서 체온과 관계없이 과도한 땀이 분비되는 상황을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부위에 따라서 전신다한증과 국소다한증으로 나뉘고요. 또 국소다한증은 손발에 땀이 나는 수족다한증, 머리와 얼굴에 땀이 나는 두한증, 겨드랑이에 땀이 나는 액한증, 주로 남성분들의 사타구니에서 땀이 나는 음한증으로 나뉩니다. 또 다한증은 원인에 따라서 2차성과 1차성으로 나뉘는데요. 2차성 다한증은 결핵이나 갈색세포종, 파킨슨, 백혈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여성분들의 폐경과 같은 질환으로 나는 땀을 말하고요. 1차성 다한증은 큰 질환이 없어도 땀이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아주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요, 1차성 다한증 중에서 잠잘 때 식은땀이 나는 경우, 즉 도한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고 일어났더니 이부자리가 축축하게 다 젖어 있어서 밤에 오줌을 싼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또는 잠잘 때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몇 번씩 옷을 갈아입느라고 잠을 설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동의보감 진액편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우시죠? 자각하지 못할 때 도둑처럼 몰래 땀이 나는 증상, 그래서 도둑도자 땀 한자를 써서 도한증이라고 부릅니다. 몸에 영양분인 음혈이 극도로 부족하고 스트레스인 화로 인해서 자율신경이 불균형해질 때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 식은땀이 나는 도한증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체중이 5kg 이상 감소했다면요,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밀한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으셨다고요? 그렇다면 한의원에서 안심하시고 도한증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도한증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진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액은 한의학에서 우리 몸의 체액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인데요. 혈액, 림프액, 조직액, 땀, 콧물, 눈물, 침, 가래, 심지어 정액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몸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주는 생명의 에센스와도 같은 물질입니다. 도한증을 만약에 장기간 방치하시게 되면 땀을 통해서 진액이 빠져나가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종 건조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안구건조증, 입마름, 구강건조증, 입이 타는 듯 마르고 갈라지는 구강자결감 증후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질건조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귀가 울리는 이명증, 또 머리가 울린다고 표현하는 뇌명증, 기력 저하와 면역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노인분들에게는 도한증이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서 감염이나 폐렴 등 다른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도한증의 치료는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구멍난 독을 메우고 물을 채워줘야겠죠.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땀이 나는 원인인 화를 내려주고 부족한 진액을 보충해주는 한약치료가 핵심입니다. 도한증은 단순히 땀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기력 저하, 건조증 등 여러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한증을 막는 생활관리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전기장판 켜고 잠들기 않기인데요. 땀을 쭉 흘리고 나시면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인해서 쉽게 추위를 느끼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켜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기장판은 심부 체온을 올리고 뇌의 수면신호 전달을 방해해서 깊은 잠이 렘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날 피로를 유발합니다. 또 전기장판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이 증가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땀이 더 나게 되죠. 심지어 저온 화상이나 화재 위험도 있으니까요, 사용을 자제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요, 30분 정도 타이머를 맞추고 주무시거나 취침 직전에 끄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얇은 이불 여러 겹 덮기입니다. 이 도한증이 있으실 때는요, 두꺼운 이불을 한 겹 덮는 것보다는
얇은 이불을 여러 겹 덮으시는 것이 체온 변화에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도한증 예방에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금주와 금연, 알코올과 니코틴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수면을 방해하고 도한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식과 야식 드시기는 금물입니다. 과도한 음식 섭취는 소화의 진액을 많이 소모하게 해서 몸의 기력을 떨어뜨리고 도한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인데요. 하루 1.5리터 이상 수분을 섭취해서 체액 손실을 보충해야 됩니다. 단,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커피나 녹차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어르신들 중에는요.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서 귀찮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수분이 계속 부족해지면요. 화장실 가는 기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한의원의 한약치료 외에도요. 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음식을 챙겨 드시면 도한증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도한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은 밤에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돼서 화가 내려오지 않을 때 신경을 안정시켜주고요. 바나나 속의 칼륨은 체온 조절과 수분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상황에서 전해질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또 바나나에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들어있는데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되었다가 다시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돼서요. 기분도 좋게 하고 숙면도 유도해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 B6는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높여서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어서 심신 허혈로 인한 도한증에 도움이 됩니다. 도한증 증상의 바나나를 드실 때는요. 초록색 덜 익은 바나나보단 잘 익은 바나나가 좋고요. 하루 2개 이내로 드시는 게 좋고 당이 있는 분들은 하루 1개 이내로 드시는 게 좋아요.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조금 덜 익은 바나나가 있다면 기다리시기 힘들다고 할 때는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살짝 돌려서 드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도 마그네슘이 있어서 신경을 안정시켜주고요. 또 비타민 E, 토코페롤이 다량 들어있는데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손상을 줄이고 자율신경계의 과흥분을 억제해서 몸에 화를 내려줍니다. 특히나 폐경기 여성의 도한증과 갱년기 증상, 안면 홍조에도 좋습니다. 아몬드에는 또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기혈을 보충해주고 면역력을 올려줘서 도한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도한증에 좋은 세 번째 음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필수 아미노산 9종이 모두 들어간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도한으로 땀으로 인해 빠져나가는 체력과 근육 손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또 비타민 D가 많은데 면역과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수면의 질도 올려줄 수 있죠. 계란에 들은 콜린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전구체입니다.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로 인한 화를 내려줄 수 있어요. 계란은 삶은 계란으로 하루 1~2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한데 적혈구 생성을 통한 산소 운반을 해줘서 체온 조절과 혈액 건강을 개선해서 도한증이 좋죠. 비타민 A, C, E, 항산화, 삼총사 비타민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올려서 도한증으로 지쳐있을 때 회복에도 시금치가 좋습니다. 시금치는 하루 70에서 100g 정도 데치거나 기름에 볶아서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와 E의 흡수율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혈액선을 개선시켜주고요. 또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부신 기능을 강화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을 조절해서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또 폴리페놀 성분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신경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신경계를 안정시켜서 화를 내려줄 수 있어요. 블루베리는 생블루베리로 하루 20알에서 25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잠잘 때 나도 모르게 도둑처럼 나는 도둑담, 도한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한증은 우리 몸의 생명 에센스인 진액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꼭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에는 면역력 저하로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조기에 진단하고 생활습관도 반드시 개선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활습관과 바나나, 아몬드, 계란, 시금치, 블루베리와 같은 음식들도 꼭 참고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긍정적인 댓글은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